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12월 23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면 크리스마스 이브고 모레면 크리스마스가 되고 있습니다. 박전무 못 보던 옷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신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기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세상 세자에 더할 익자. 세상을 이롭게 하라. 박사님. 제가 경희대 검도부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 후배들이 한 2달 전에 동아리 잠바, 동잠, 과잠은 과, 잠바를 과잠이라고 하고 동아리 잠바 동잠, 동잠을 만든다고 해서 최근에 검도부 행사나 이런 데 못 간 지는 한 3, 4년 됐는데요. 또 후배들이 이런 동잠을 만든다 하길래 제가 후원금 좀 보내주고 제 것도 하나 이렇게 맞췄습니다. 입으니까 너무 좋네요. 그리고 왠지 이런 거 입으면 또 옛날 생각도 나고 하면서 좀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집행부 애들 거 거기다가 좀 더 보태가지고 후원금 좀 보내주고 이렇게 과잠을 받았는데 어떤 명품 옷보다도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자, 이제 옷 자랑은 그만하고 웜의 소통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큰 흐름도 필요한 상식도 편안하게 들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하셨고요. 세상이 맞고 내가 틀리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될 텐데 말이죠. 더욱 유연함을 갖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열심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건 형님도 참 대단하십니다. 재테크 박람회 영상도 기대됩니다. 그 영상이 올라오면 제가 꼭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턴 생활 120일 정도 하면서 불안함은 신중함으로, 조바심은 기다림으로, 나의 무지함을 하루하루 채우려고 합니다 하셨고요. 그랬더니 바로 저랑 기간이 같네요. 인턴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입니다. 아직 실력은 많이 부족하지만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죠? 안중근 의사 천주교 03명이 도마입니다. 네, 맞습니다. 토마스 영어로는 토마스고 한국에서는 도마 이렇게. 토요일 재테크 박람회 훌륭했습니다. 1000석이 넘는 좌석이 만석도 좋지만 내용이 군사비를 분석하시고 연관된 정세와 경제 동향이 너무 정확하심에 저와 같이 참석하신 군사 전문가이시고 UAE 대사하시다가 복귀한 친구 류땡땡 대사님 평입니다 하셨습니다. 제가 식사 자리에서 제가 더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 새삼 알게 됐어요. 별명을 듣고 다른 이도 공감한다는 것은 그들의 특징을 잘 찾아 웃음의 단어로 끄집어내야 성공적이거든요. 근데 이런 탤런트가 주식에도 적용이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공감입니다. 근데 공감은 빨리, 신뢰는 천천히. 그게 예전에 서울대 정신과학 정대영 교수님이 쓴 책을 보다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정신과 의사시니까 얼마나 많은 또 환자분들, 마음이 아픈 분들 많이 상대했겠습니까? 근데 그 책에서 공감은 빠르게, 신뢰는 천천히.
그래서 우리가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와 이게 주식시장에도 우리가 투자자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시장이 주는 어떤 메시지가 있을 때 빠르게 공감을 하고 하지만 신뢰는 천천히. 왜냐하면 정말 그렇게 되나? 정말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검증을 계속 해야 됩니다. 신뢰를 하려면 검증의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 검증의 과정이 실적 나올 때, 실적 나오기 전에 시장은 어떻게 이 기업이 어떤 실적을 낼 거다라고 기대를 하는지 거기에 공감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진짜 그렇게 나오나를 의심하면서 실적 발표를 꼼꼼하게 챙겨야 되고 그래서 공감은 빠르게 신뢰는 천천히. 그 신뢰 이 부분에서 다들 크게 낭패를 겪는 일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죠? 신뢰를 했고 너무 시장에서 이 과열 국면으로 갔을 때 거품을 만들 때의 그 스토리를 너무 믿게 되면 결국은 그 스토리가 실제로 넘버로 안 이어지네 했을 때 그때 첫 단계에서만 빠져나와도 우리가 계좌에 마이너스 50 몇 퍼센트, 60 몇 퍼센트, 70%짜리 이런 게 안 생깁니다. 그런데 시장이 차트가 먼저 얘기를 해주죠. 어떤 스토리가 만들어지기 전에 먼저 오르고요. 그리고 스토리가 나오면서 그게 더 강화되죠. 그게 조지 소로스의 리플렉시비티라는 이론으로 얘기가 되는데 거기에 주가가 오르면서 사람들이 진짠가 하면서 인식이 바뀌게 되고 그러면 나도 한번 사볼까 하면서 사게 되고요. 사니까 또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 얼리 스테이지에서 초기 단계에 들어왔던 분들은 좀 그나마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순발력이 좀 빠른 분인데 마지막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순발력도 없고 공감 능력이 아니라 포모죠, 포모. 나만 소외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뒤늦게 그리고 그동안에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오르고 이미 고평가 영역으로 갔는데 거기서 이제 쫓아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떨어질 때도 계속 그동안에 올라왔던 스토리를 계속 되새기면서 아니야 이렇게 꼭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사실 2023년에 그 2차전지 버블 때 그러고 막 주가가 엄청 빠졌잖아요. 근데 엄청 빠질 때마다 주가는 왜 이렇게 반응을 하지? 실제 실적을 체크해 보면 실적이 적자를 향해 갔고 적자가 더 심해지고 그런 와중을 겪는 와중에도 그러죠. 3년 들고 있으면 10배 난다라는 그런 얘기에 인지편향이죠. 인지편향. 그거는 공감 능력하고 신뢰는 천천히랑 다 완전히 이제 반대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크게 손실이 나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런 과정을 한번 이렇게 겪으신 분들은 그걸 교훈으로 생각하셔서 다음부터 그런 걸 이제 피하면 됩니다. 그런 과정 한 번도 안 겪은 투자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다른 사람을 막 블레임하면서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도 보면 자기 반성이 없이 계속 3년 들고 가면 여기서 또 뭐 2배 3배 나올 겁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도 참 그랬죠. 투자에 어떤 기본기가 안 된 사람이 참 많은 사람들을 호도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 어쨌든 공감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제가 여러 번 강조드리지만 공감은 빠르게 신뢰는 천천히 그게 투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반드시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 투자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깁니다.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느 분야나. 그래서 제가 우리 신이 있다면 그 신은 나쁜 사람이 돈을 벌고 나쁜 사람이 이제 돈을 벌 수는 있죠. 나쁜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세상으로 원리를 만들어 놨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정말 악의 천국이지 않습니까? 악의 천국은 아니죠. 네, 악당들로 가득한 지옥 같은 세상일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면 우리는 그러겠죠. 옛날부터 착하게 살아라가 아니라 나쁘게 살아라. 영악하게 살아라. 네, 이렇게 배웠을 거 아닙니까? 그죠? 왜냐하면 행복해지기 위해서 영악하게 사는 게 남 속이고. 네. 근데 안 그렇잖아요. 신은 그렇게 세상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든 인격을 갖추고 좋은 성품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마음관리 그리고 영혼을 맑게 가지기 위해 좋은 책도 읽고 종교활동도 하고 그래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종교활동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 깨끗해진다라는 게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책 많이 읽고 좋은 분들 많이 위인분들 성인분들 많이 따라 하려고 해야 되는데 작심삼일 내가 정말 잘하기 위해서 그렇게 새해 초에 연초에 다짐했던 것도 안 지키는데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그 영혼 관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절에 가든 교회를 가든 성당을 가시든 그런 게 저는 그게 좀 쉬운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올수록 산타랠리 기분은 조금 나는군요. 지나고 보니 작년 연말에 한 번, 올해 4월에 한 번, 매수만 했어도 될 시장이었네요. 항상 지나고 보면 그죠? 작년 연말 그리고 올 4월. 저희가 그래도 그때 잘 질렀죠. 잘 질렀고 좀 빨리 팔아서 문제이긴 했었지만 판 주식들은 근데 또 많이 빠졌어요. 근데 좀 집중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도 올해도 저희는 오늘 아침에 회의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 회사는 항상 백서를 적습니다. 백서. 올해 한 해 또 각자 백서를 적고 자기 자신에 대한 리뷰를 해보는 거죠. 그 리뷰가 작년에도 저희는 각자 다 백서를 적었기 때문에 24년에는 내가 뭐가 부족했고 그래서 어떤 걸 개선할 거고 올해는 그 목표대로 했는지 올해는 또 어떤 반성을 하고 어떤 점을 개선해서 넘어갈지 그거를 실천을 한 지 벌써 인피니티 때부터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월 5일 날 오후 2시에 서로 각자의 백서를 적어서 또 발표를 하자. 거기에 이제 회사에 대한 건의사 이런 것도 적어서 발표를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채밀턴 분들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그 가족 톡 이런 거 다 있으시잖아요. 가족 톡에다가 저희는 저도 가족 톡에다가 New Year's Resolution이라고 해서 새해 다짐이죠. 새해 다짐. 그걸 갖다가 적어서 그걸 아예 가족 톡에 공지에다가 올려놓습니다. 그 공지에다가 올려놔야 금방 까먹거든요. 까먹는데 중간중간에 그 공지 보면서 깜짝 놀라죠. 내가 저런 결심을 했는데 까먹고 실천 안 하고 있네. 그렇게 계속 리마인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IPO 되는 공모주는 It's probably overvalued라고 생각해서 그냥 한참 지켜보는 편입니다. 근데 에피소 홀딩스는 전무님이 힌트도 주시고 공모주도 아니었는데
지켜만 보다가 후회만큼입니다. 아유. 근데 이번 거를 공부해 보시고 그죠? 실제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이번에는 이벤트 드리븐, 수급에 의한 이벤트 드리븐까지 맞물렸잖아요. 예. 내재 가치, 성장 가치 대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져 있었고, 거기다가 MSCI 지수 편입이라는 그 이벤트가 또 맞물려 있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 번씩 와 이거는 꿀인데 하는 그런 기회를 줬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MSCI 그 인덱스에 편입될 때까지 이 주식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그걸 갖다가 잘 모니터링 하셔서 다음에도 이런 주식이 있을 때 나만의 필살기로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슬리와 함께한 지 2개월이 되어갑니다. 10월 27일 가입한 날 3,000P에서 4,000P로 넘어가고 지금 2개월까지 오면서 여러 번의 불안한 정세도 있었지만 함께하니 불안하고 걱정스러움은 없었고 기대와 즐거움만 생긴 것 같습니다. 어느 분이 말씀하셨듯이 저 또한 올해 제일 잘한 일이 채슬리와 함께한 게 제일 잘한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성장해 나갈 제 자신에게도 고맙다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이런 댓글을 볼 때마다 보람도 느끼지만 더더욱 잘해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도 올해보다도 더 나은 채슬리와 저 박전모가 될 수 있도록 꼭 더 열심히 노력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인턴 가입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활용해서 공부를 해야 하는지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하셔가지고요. 어제 오신 저희 신규 고객분도 슬그머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침 모닝 브리프가 너무 길다. 네, 그렇게 얘기하셔서 맞습니다. 길고 좀 지루하고 어렵죠. 그래서 제가 저희 모닝 브리프랑 그리고 인턴십에 올라오는 자료들 그거를 다 소화하는 거는 저희 펀드 매니저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방식이거든요. 내가 야구를 배우고 싶은데 야구 선수 LG 트윈스라든지 두산 베어스 같은 팀의 선수들이 하는 거를 그대로 따라 할 수는 없잖아요. 저 사람들 저런 식으로 하는구나. 기본기를 닦기 위해서, 기초 체력을 닦기 위해서 저런 웨이트도 하고, 저런 훈련도 하는구나 하면서, 하는 거에 한 20%만 따라 하셔도, 실력이 많이 쌓일 거고요. 좀 열심히 하시는 우리 영근 형님이나 우리, 많은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보면, 와, 이걸 다 따라 하신다고? 네, 그러면서 제가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인턴십에 올라오는 자료는 선수들이 하는 그런 훈련을 똑같이 저희가 거의 90%를 한 90%는 다 자료를 다 찍어서 올리고 있잖아요. 마지막 좀 아주 시리어스하게 뭔가를 결정을 해야 될 때,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운용에 대한 부분을 다 공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만 거의 90%를 다 어떤 식으로 이 펀드 매니저들이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식으로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지를 다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다 못 따라한다고 해서 너무 자책하거나 그러지는 마시고, 제가 부패라 했잖아요. 부패인데 나는 요거는 꼭 봐야 되겠더라. 그런 거를 하시면 되고, 일단 모델 포트폴리오 매주 월요일날 보여드리는 저희가 일주일 동안에 MP가 어떻게 변경을 했는지 그 부분도 퇴근길 브리핑에서 제가 화수목은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런 MP 변경에 있어서 종목에 대한 기업 분석도 꾸준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시면서 내 실력에 맞게끔 따라오시면 됩니다. 일단은 첫 목표는 나는 그동안 시장 대비 아웃퍼폼하는 성과를 내왔는가? 물론 아니겠죠. 그저께도 보면 내가 얼마 벌었었어. 한 3억으로 20억까지도 벌었었고 뭐. 근데 제가 가만히 그런 말씀을 듣다 보면 결국 전체적인 수익률이 좋지 않으실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주식을 얼마나 들어가서 어떻게 수익 냈고 하는 그 과정과 그 종목 얘기를 듣다 보면 결국 크게 다시 다 토해내시겠구나. 내셨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종목 들어가서 결국은 다 토해냈다고. 그렇게 화끈한 매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꾸준히 내가 5년 정도를 봤을 때 5년 봤을 때 연평균 15%면 2배가 됐다 했지 않습니까? 어제 또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전무님 제가 이 종목 하나로 그동안에 뭐 테슬라였습니다. 테슬라. 5년 동안 2배는 되긴 했었는데 이 종목 하나 들고 그동안에 위에서 팔지도 못하고 밑에 떨어졌을 때는 또 불안했고 그때 뭐 교체 매매도 좀 하고 막 그랬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테슬라 하나만 들고 있다가 그게 뭐 2배가 나긴 했었지만 뭐 되게 아쉽다는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5년 동안에 내 계좌에 원금이 2배가 됐으면 그거는 상위 한 5% 안에 드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거의 상위 한 1% 될 거야 아마. 그러면서 저희 회사에 오시는 대부분의 고객분들이 그래도 보통 2019년 20년에 시작했다는 분들이 많고 본전은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분이 제가 봤을 때는 본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분이 10명 중에 한 2명 정도시고요. 네. 2명? 네, 2명 정도고 그래도 돈은 그래도 플러스는 됐습니다 하는 분이 10명 중에 1명 정도 격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너무 잘못된 목표를 세우고 있어요. 막 시장에서 이 종목 올라가고 저 종목 올라가고 막 하면 내가 저것도 샀으면 얼마 벌었고 이것도 이때 팔고 이때 이걸로 갈아탔으면 또 얼마 벌었고 하면서 잘못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라고 했잖아요. 이거 올라갈 때 저거 올라갈 때 다 먹으면 1년에 100%, 한 150%씩 벌 건데 1년에 150% 수익을 내면 전 세계 최고의 주식 부자가 돼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가 잘못된 목표를 세우고 나는 왜 못 그랬을까? 나는 왜 여기서 팔고 저걸로 못 했을까? 그게 잘못된 반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연평균 15%를 목표로 하시면 됩니다. 처음 인턴에 가입하시고 최근에 인턴 하신 지 아직까지 6개월 이렇게 안 되신 분들은 나의 목표는 연평균 15%. 근데 연평균 15%이기 때문에 벌 때 많이 벌면 한 50%, 60%도 벌고 대신에 터질 때 마이너스 한 15% 안짝으로 적게 터지는 그 연습이 아마 내년에 아마 좀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트를 보지 않고 투자하는 것은 맹인이 지팡이 없이 길을 걷는 것과 같다는 말씀에 격하게 공감하며 뒤늦게 차트의 정석 수강 시작했습니다. 요즘 제대로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필기 정리하며 시황 인턴 공부하고 있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차트 흐름에 대한 이해에 목이 마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설픈 차트 보는 실력으로는 공부가 완성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 뒤늦게 차트의 정석 수강하며 실력 업
하고자 합니다. 어느 정도 이 펀더멘탈이 되시는 공부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그러고 나서 이 테크니컬 매매를 하셔야 되거든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펀더멘탈 80, 테크니컬 차트 20. 근데 펀더멘탈만 가지고는 또 상위 10% 안에 들기가 사실 좀 힘듭니다. 꼭 힘든 건 아니고요. 좋은 종목 발굴 잘해서 꾸준히 대박 종목 크게 가는 대박 종목 꾸준히 하나 제대로 찍어서 그냥 가져가도 그 정도는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손흥민 선수가 달리기만 빠른 게 아니라 박지성 선수, 손흥민 선수, 안정환 선수 다 보면 펀더멘탈 플러스 테크닉까지 갖췄기 때문에 그 펀더멘탈이 내가 어느 정도 완성됐다 하시는 분들은 차트의 정석도 수강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증시 만평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증시 만평이 너무 재밌어 가지고요. 자, 어저께 한번 보세요. 임 감독의 증시 만평. 어제 코스피가 2.12% 오르고 코스닥이 1.52% 올랐는데, 여기 산타가 오셨죠. 네, 산타가 오시고 삼성 하이닉스 반도체 AI 신나 있습니다. 로봇도 신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미타자도 밝은 미소를 갖고 있는데, 이 곰이 서약서를 쓰고 있는데 겨울잠 서약서, 성명 폭락곰, 주소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예요. 그리고 내용이 본인은 산타랠리 기간 동안 시장에 불필요한 공포를 유발하지 않으며 조용히 방콕할 것을 이에 맹세합니다. 2025년 12월 22일 서명 폭락곰 하고 거기다가 도장에다가 참 잘했어요. 도장을 개미 투자자들이 찍어주는. 아니, 임 감독이 굉장히 그죠? 창의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이 한 컷의 만화에 어떻게 이걸 다 이렇게 담을 수가 있죠? 참 대단합니다. 그죠? 이런 한 컷의 증시 만평은 임 감독이 또 독보적인 것 같은데, 벌써 증시 만평 대체 불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1년 동안 이 증시 만평만 가지고 책을 하나 묶어서 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2025년 요거 하나만 쭉 보더라도 다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신문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두산 가스터빈의 경쟁력 11m 설비에 0.05mm 오차도 허용을 안 한다고 돼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창원 공장을 가보니 정밀 주조, 필요한 고난도 공정, 내열 작업으로 칼날 손상을 막아 빅3 점유율이 90%, 터빈 시장에서 자체 개발 6년 만에 수출 성공하고 4만 개 넘는 부품, 90% 국산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대우중공업일 때 저도 이 창원 공장을 한번 탐방을 갔었다가, 그 웅장하고 장엄한 설비 시설에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자,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경남 창원시 두산 에너빌리티 창원 공장 약 8만 스퀘어미터 규모의 가스터빈 사업장은 터빈 부품을 가공하기 위한 작업자들로 분주했는데, 그중 터빈 블레이드를 생산하는 라인은 섬세함까지 돋보였다. 20cm 길이의 금속 블레이드를 수조에 넣고 바늘에 실을 끼우듯 살피다가 스파크를 튀기며 방전 가공을 반복했고, 특수 합금으로 만든 칼날에 직경 0.7mm의 공기 구멍을 수십 번 뚫는 작업이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스터빈 자립을 이끈 남삼식
GT 가스터빈 시스템 설계 팀장은 가스터빈의 내부 온도는 최대 1650도까지 올라간다며 초고온 고압의 환경을 견디기 위해 니켈 기반의 초내열 합금을 쓰지만 블레이드 손상을 방지하려면 내열 작업은 필수라고 설명했고요. 그러면서 정밀 주조로 뚫은 미세한 숨 구멍과 세라믹 코팅은 블레이드가 실제로 받는 온도를 950도 안팎으로 낮추는 공정이라고 부연했다. 인공지능 AI를 비롯한 첨단 기술의 현실화로 전력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가운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기술에 대한 집념과 뚝심으로 한국의 에너지 자립을 선도하고 있다. 2019년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 국산화에 성공하며 세계에서 5번째로 가스터빈 기술을 확보한 데 이어 올해에는 미국 빅테크 기업의 가스터빈 5기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스터빈의 본고자 미국 시장 공략에 22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달 미국 빅테크 기업과 380메가와트급 가스터빈 3기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 지난 10월 같은 기업과 가스터빈 2기 공급 계약을 체결한 지 2달 만에 추가 수주에 성공한 것인데 고객사 요청에 따라 고객사 명과 공급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지만은 가스터빈 1기가 통상 2천억 한다고요? 2천억 안팎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감안하며 올해만 1조 원의 실적을 거두게 된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스터빈 역량은 후발주자로서 비약적인 성장세라는 평가인데 글로벌 가스터빈 시장을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과 독일 지멘스 에너지, 일본 미쓰비시 히타치 파워 시스템 등 3개사가 90% 이상 과점하는 가운데 2019년 국산화한 지 6년 만에 수출에 성공한 것이다. 특히 터빈 입구 온도 1500도 이상의 고효율 모델이 H급 중 초대형 메가와트 이상 이 초대형 발전 용량에서 거둔 실적이라는 점에서 더 가치가 있고 가스터빈 부문은 기계공학의 꽃이라고 부를 만큼 최고 수준의 기술이 집약된 산업이다. 일반 대기를 24배가량 압축한 공기와 연료를 혼합한 기체를 제트엔진처럼 태워 발생시킨 고온 고압의 연소가스를 전기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 원리인데 이 과정에서 터빈 블레이드는 10g의 무게가 1톤으로 느껴지는 악조건을 견뎌야 하고 또 직경 5m, 길이 11m가량의 무게는 300톤이 넘는 대형 설비를 0.05mm의 오차 범위 안에서 조립해야만 가동할 수 있다. 두산 에너빌리티 창원 사업장은 이 같은 기술력을 한 공간에 모았고 크게 압축기와 연소기, 터빈 세 부분으로 나뉜 작업 공정은 회사가 자체 개발한 소재와 공법을 면밀하게 검증을 하며 이상 작동 가능성을 최소화했고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던 약 43,000개 부품을 90% 이상 국산화하고 소수 직원이 여러 공정을 책임지고 완제품을 만드는 셀 방식으로 조립해서 오차를 최소화했답니다. 남 팀장은 기술 자립 전 가스터빈을 유지 보수할 때 미국과 해외 기술자들은 기술 유출을 막겠다며 한국 기술자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천막 등으로 작업 현장을 가린 채 작업을 했다네요. 현재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개발하지 않은 가스터빈에 대해서도 부품 대체를 90% 이상 달성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입 대체 효과를 계산하며 약 10조 원에 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협력사와 공존도 추구하고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와 협력하는 국내 중소 중견기업은 가스터빈 부문의 경우 약 230곳, 스팀 터빈으로까지 확대하면 약 340곳으로 늘어나고요. 회사는 이들 기업의 자체 기술을 전수하거나 협력사들이 관련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스터빈 시장 공략은 가속화할 전망인데
AI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수요가 폭증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 맥코이에 따르면 지난 1월에서 9월 전 세계 가스터빈 주문량은 66.1기가와트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54%나 늘었습니다. 글로벌 빅3 GE, 지멘스, 미쯔비시에 주문하면 5년 뒤인 2030년에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이고요. 회사는 이 같은 조건에서 납기 1년과 같은 속도전으로 공략한다는 방침입니다. 역시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잘합니다. 남 팀장은 2028년까지 연간 생산량을 8대로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12대로 확대할 예정이라면서 가스터빈은 공급만큼 유지 보수가 중요한데 미국 휴스턴에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스터빈 서비스 전문 자회사 DTS도 향후 수주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나에 2천억인데 12대로 확대가 되면 1년에 2조 4천억 정도 매출 수주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죠? 대단하네요. 참. 그리고 아니 이런 가스터빈의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여기에 이렇게 많은 부품이 들어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스터빈을 만들기 위해서도 이 밸류 체인이 있어야 된다 그죠? 여기 있듯이 43,000개의 부품이 필요하다고. 자, 고개 든 행동주의 펠리스 LG화학 주주 결집 났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액 주주의 권리를 강조하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뒤 첫 번째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들이 본격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다. 영국계 행동주의 펀드인 펠리스 캐피탈의 제임스 스미스 창업자 겸 CIO는 LG화학이 유례없는 저평가 상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정기주총은 시장을 결집하는 무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고요. 펠리스 측은 2달 전 공개 행보에 나서면서 LG화학 측에 보유 중인 LG엔솔 지분을 매각한 자금으로 자사주를 사들일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펠리스 측은 주주 제안을 하거나 우리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다른 주주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을 정도의 지분을 유지하는 중이라고 덧붙였고요. 펠리스 측은 LG화학 지분 1% 이상을 보유한 상위 10대 주주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업계에서는 펠리스 측이 향후 주총에서 감사위원 선임을 놓고 LG화학 측을 압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들은 내년 9월 이전까지 이른바 개별 3% 룰이 적용되는 사회이사 감사위원 2명을 선임해야 하고요. 기존 감사위원 분리선출 대상 기업들은 통상 1명의 사회이사 감사위원만을 두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이 내년 정기추총에서 추가 선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고 행동주의 펀드들은 주주 제안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인사를 이사회에 진입시키려 시도할 전망입니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내년 주총은 예년에 비해 주주 제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LG화학의 주총에서 이 펠리스 측의 요구가 관철이 되냐 안 되냐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LG화학을 들고 있는 기관 투자가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패시브 펀드에서는 다 들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이나 코스피를 추종하는 그런 인덱스를 추종하는 펀드인 경우에 보험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정통부라든지 각종 연기금,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이 운용사들이 여기에다가 펠리스 측의 제안에다가 찬성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번이 요 주주총회가 우리나라 증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큰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4대 그룹 총수 4달 초 중국 간다라고 딱 돼 있어서 제가 알고 있는 첩보에도 보면 1월 7일 전후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회장, 정의선 회장, 구광모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들이 내년 초 경제사들단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는 내년 1월 초에 200개사 규모의 중국 경제사들단을 파견하고자 희망 기업들의 지금 참가 신청을 받고 있고요. 사절단은 최 회장이 대한상의 회장 자격으로 이끌 것으로 알려졌고요. 사절단은 한중 비즈니스 포럼, 경제협력, 업무협약, MOU 체결, 1대1 비즈니스 상담회 등의 일정을 소화하게 되고요. 대한상의는 오는 23일, 오늘이네요. 신청 접수를 마감하고 심사를 거쳐서 사절단을 꾸릴 예정이고요. 세부 일정과 참석자 명단 등은 내년 초로 추진되고 있는 한중 정상회담의 성사 여부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제조업 혁신과 공급망, 소비재의 신시장, 서비스 콘텐츠 등에서의 협력을 중심으로 양국 경제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대한상의가 방중 경제사절단을 꾸리는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진행했던 2019년 12월 이후 6년여 만입니다. 당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서 윤북은 전자 부회장, 공영훈 현대차 사장 등 주요 기업 경영인 100여 명이 중국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게 지금 언론에서 4대 그룹 총수 4달 초 중국 간다 요렇게만 기사를 썼지만 이게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태원 회장이 이끌고 가는 게 아니죠. 여기 한중 정상회담 성사 여부 이렇게 살짝 적혀 있는데 한중 정상회담이 1월 초에 있을 거다라는 루머가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엔트주가 강한 이유도 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 선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코스피의 수익률 밀리자 더 세진 행동주의. 자, 아까 그 얘기에 좀 이어서 나온 후속 기사이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내년 3월 정기주총 시즌을 앞두고 행동주의 펀드들이 몸풀기를 하고 있는데 올해 역대급 호황을 누린 국내 증시에 비해서 해당 펀드들 성적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위기고요. 지금 연초 이후 코스피가 71% 상승을 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 8% 하락에 그친 데 비해 급등세가 두드러졌고요. 그런데 정작 행동주의 펀드를 비롯한 주요 운용사들은 웃지 못하는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도체와 같은 대형주를 중심으로 증시 상승이 견인되면서인데 저평가된 중소형 가치주에 집중하는 국내 행동주의 펀드 입장에서는 불리한 시장 환경이었던 셈이고요. 실제로 FN 가이드에 따르면 지금 액티브 주식 펀드는 연초 이후 63% 정도 상승하면서 코스피 상승률을 한 8% 정도 밑돌고 있습니다. 올해 코스피가 주도주 중심으로 상승하면서 대다수 펀드가 벤치마크에 비해 부진했고요. 행동주의 펀드가 수익률 제고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내년 주총에서 행동주의 펀드의 주주 제한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데 특히 올해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으로 소액 주주들이 각자의 요구 사항을 관철시키기 유리해졌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상법 개정안에는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3% 룰 등이 포함이 됐고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연금공단 업무보고 과정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 강화를 독려하고 나선 점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 투자가가 기업 의사결정에 참여해서 주주가치를 높이고 수탁자 책임 원칙을 강화하자는 것을 뜻합니다. 네, 스튜어드십 코드. 실제로 내년 주총 시즌을 염두에 둔 행동주의 펀드의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는데 국내 대표 행동주의 펀드인 얼라인 파트너스는 이달 16일과 17일 A+ 에셋과 가비아에 대한 공개 매수를 마무리했고요. 각 기업에 대한 지분율을 기존 4.99에서 9.03으로 12.14에서 12.32%로 높였고요. 온라인 파트너스는 코웨이와 스틱 인베스트먼트에도 공개 주주 서한을 발표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주주 제안에는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와 기업 가치 제고 계획 발표 등에 대한 요구가 포함됐습니다. 라이프 자산운용은 최근 BNK 금융지주의 차기 회장 선정을 두고 공개 반발에 나섰는데 빈대인 현 회장이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선출이 되자 내년 3월 주총에서 주주표를 결집해 저지하겠다고 선언했고요. 라이프 자산운용은 BNK 금융지주의 주가 부진을 문제 삼고 있고 연초 대비 주가 상승률이 7대 금융지주 가운데 최저 수준인데다가 PBR도 경쟁사를 크게 밑도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VIP 자산운용 역시 최근 롯데 렌탈 지분율을 기존 4.95에서 5.2로 확대하면서 투자 목적을 일반 투자로 밝혔고요. 일반 투자 주주는 배당 확대 등 주주 제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분율 확대에 앞서서 VIP 자산운용은 새롭게 롯데 렌탈 대주주에 오른 어피니티 에퀴티 파트너스의 유상증자에 반대한 바 있습니다. VIP 자산운용은 유상증자가 불가피하다면 확보한 자금을 자사주 매입 소각을 비롯한 주주가치 제고에 사용해야 한다면서 공세 수위를 다소 누그러뜨린 상황으로 파악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실적 모멘텀의 장이 만약에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이어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런 주식들이 꽤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주총회가 정말 중요한 주주총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 ETF 투자 수수료 유동성까지 따져요. 자, 더 현명해진 서학개미, S&P 500, 나스닥 지수 상품, 수수료 낮은 쪽에 자금이 몰려 유동성 적어도 선택 못 받아라고 되어 있는데, 자, 2025년 서학개미 순매수 상위 ETF, 자, 1등이 뱅가드 S&P 500을 추종하는 부입니다. 부. 두 번째가 인베스코 나스닥 100 QQQM이고요. 티커명이. 그리고 3위가 인베스코 QQQ 트러스트, 4위가 iShares, 0에서 3개월 단기 국채 투자는 SGOV, 그리고 슈와브 US 배당주가 슈드가 5위에 되어 있고요. 2025년 서학개미 미국 대표지수 ETF 순매수액이라고 해서 S&P 500을 추정하는 부와 스파이, 그리고 나스닥 100을 추정하는 QQQM과 QQQ. 네, 이렇게 많이들 사셨네요. 자, 서학개미들의 해외 투자가 늘어나면서 ETF에서도 수수료에 따라 순매수 규모가 엇갈리고 있는데, 투자 규모가 늘면서 동일한 상품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따지는 등 현명한 투자자가 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미국 대표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서학개미의 재테크 수단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수수료가 아무래도 저렴한 곳으로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는데, 자, 부랑 아까 쭉 되어 있는데요. 두 상품의 순위를 가른 게 운용 수수료를 포함한 ETF 총 보수 비용인데, 여기서 부의 총 보수 비용은 연 0.03%로 스파이의 0.0945보다 많이 낮네요. 3분의 1밖에 안 되네, 부가. 여기에 ETF 운용 과정에서 필요한 관리비, 수탁비, 감사비, 지수 사용비 등도 포함이 됐고요. 자, 두 ETF에 각각 1억 원을 투자했다고 가정을 하면 부의 수수료는 연 3만 원,
스파이는 연 9만 원 수준이고요. 특히 장기 투자 과정에서 이 같은 격차가 쌓이면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지난 10년간 후에 배당 재투자 수익률 토탈 리턴 달러화 기준은 304%지만 스파이는 301%에 그치고요. 이 격차에는 ETF 괴류율과 배당 처리 방식 차이 등도 영향을 미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수수료 때문이었군요. 부는 올해 초 스파이를 꺾고 미국 ETF 순자산 총액 1위에 올랐습니다. 글로벌 개미들도 한국의 스와케미처럼 저렴한 ETF를 찾아 나섰고요. 1993년에 상장된 미국 최초의 ETF 스파이는 결국 왕좌에서 내려왔습니다. 미국 기술주 지수인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패시브 ETF 중에서도 수수료가 저렴한 동생 상품이 선호되고 있고 스와케미는 올해 인베스코의 나스닥 100 QQQM을 11억 달러 정도 샀고요. QQQ는 9억 9천만 달러를 샀었네요. 1999년 설정된 이 QQQ는 총 보수 비용이 0.2%이고요. 아까 여기 0.03, 뭐 0.0945보다는 많이 비싸다 그죠? 반면에 2020년에 나온 QQQM은 연 0.15%로 QQQ보다 0.05%포인트 저렴하네요. 한편 스파이의 운용사 스테이 스트리트 인베스트먼트가 내놓은 미니 버전 스파이도 서학캠에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 서학캠은 올해 SPDR 포트폴리오 S&P 500 스파이 M을 또 한 7,200억 원어치 순매수해서 스파이보다 약 76만 달러 더 샀습니다. S&P 500을 추종하는 스파이 M은 총 보수 비용이 뭐예요? 0.02로 스파이는 물론 부보다도 훨씬 낫네요. 다만 과거 추종 지수 변경 이력과 상대적으로 불리한 유동성 등 때문에 순매수 규모가 작았다고 합니다. 좋은 정보다 그죠? 결국은 장기적으로 이런 지수 ETF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장기적으로 저 모아가려고 그래요 하면서 투자하시는 그렇다면 요 수수료 차이가 어차피 똑같은 지수를 벤치마킹하는 패시브 펀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수료가 낮은 걸 선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는 좀 재미난 기사입니다. AI는 기억하지만 인간은 회상한다. 김정민의 영어 너머 원더랜드라고 되어 있는데 누구시죠? 김정민 W 영어 대표 원장님이신데 12월은 누구나 한 해를 되돌아보게 되는 시간입니다. 기억은 단순히 과거를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배움의 흔적을 다시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To remember is to remember. remember라는 단어도 우리에게 조용히 속삭입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흩어진 조각들을 다시 모아 나라는 존재를 재구성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영어에서 remember는 라틴어 다시 이 접두어와 메모 마음, 기억에서 유래했습니다. 단순한 저장이 아닌 마음을 다시 불러오는 일, 경험을 감정과 함께 재구성하는 것이 곧 기억입니다. 야, 그러네요. 우리는 뭔가를 기억한다는 게 그때의 어떤 사실을 말 그대로 기억만 하는 건 줄 알았더니 감정을 다시 불러오는 거군요. 진정한 기억은 단순한 정보의 복원이 아니라 감정과 의미를 동반한 회상의 과정입니다. recollection. 그러게요. remember하고 recall하고 좀 약간 다르잖아요. 기억이 안 나요. 꺼내 쓰는 힘. 교실에서 아이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 이 단어 분명히 외웠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럴 때 저는 웃으며 이렇게 답합니다. 그건 외운 것이 아니라 봤던 것일 뿐이야.
많은 학습자들이 암기를 정보를 저장하는 일로만 이해합니다. 하지만 진짜 암기력은 저장력이 아니라 배움은 정보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꺼내어 연결해서 쓸 수 있는 능력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암기를 잘하는 분들이 뭔가를 스토리를 만들어서 외우잖아요. 플라톤의 메논에서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배운다는 것은 새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원히 알고 있는 것을 기억해내는 일이다. 그는 배움을 아남네시스, 즉 회상이라 불렀습니다. 오늘날 인지심리학에서 주목받는 retrieval practice 이론도 같은 이야기를 전합니다. 정보를 인풋하는 것보다 스스로 꺼내보는 연습이 이해와 기억을 강화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AI는 기억하지만 회상하지 않는다. AI는 모든 정보를 기억하지만 스스로 회상하지는 못합니다. 인간만이 기억을 넘어 회상할 수 있습니다. GPT는 수십억 개의 단어를 학습해서 문맥 속에서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언어 모델입니다. 그러나 그 문장은 통계적 확률의 조합일 뿐 의미를 재구성하는 회상은 아닙니다. 때때로 그럴듯하지만 틀린 문장을 만들어내는 현상을 우리는 hallucination이라 부릅니다. AI에는 remember의 감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AI는 데이터를 조합하고 인간은 의미를 되살립니다. AI는 데이터를 조합할 뿐이고 우리는 그래서 어떤 의미를 되살리고 찾는다는 거죠. 이 차이는 단순한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본질 그리고 언어 학습의 인간성을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그렇네요. 저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수학, 영어, 사탐, 자탐, 이 과외나 강사를 다 대체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훌륭한 스승이 옛날에 그런 이런 교육적인 지식만을 잘 알고 있는 분이 수학 문제를 아주 잘 푸는 분이 훌륭한 수학 선생님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네요. 예전에 저희 국어 선생님도 그랬고 인간성을 되돌아보게 만들고 사람이 되게 정말 사람을 만들어주는 그런 훌륭한 인격체로 만들어주는 그런 분들이 훌륭한 선생님, 스승이시듯이 어떻게 보면 AI가 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 있는 거네요. 네. 오랜만에 또 재미나고 의미 있는 그런 칼럼을 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제 조금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나서 듣는데 약간 불편하셨던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네,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면서 깨끗하고 고품격의 그런 웜의 신박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오랜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행복한 저녁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입니다. 최근 저와 채슬리 이름을 도용해서 투자 사이트라든지 밴드, 텔레그램, 카톡 채널 등에서 이 리딩방으로 유도한 뒤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 사칭 사례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의 임직원들은 SNS나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서 일체의 투자자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식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회사에 내방하셔서 계약서 작성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에 모든 유료 무료 지금 투자자문 행위는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채널이나 메시지를 받으시면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신고하시거나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이 사칭 사례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핸드폰을 제가 보면 이 방에 오셔서 무료로 투자를 도와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밴드로 특정 밴드로 유도한 다음에 돈을 송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저희하고의 일체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또 저희 업계의 유명인을 사칭한 그런 사칭방도 많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앞으로 몇백 %가 날 급등주를 알려줄 테니까 이 방에 가입을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을 갖다가 송금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의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로 주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바로 삭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슬리와 채슬리 임직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저희 채슬리의 고객분들 그리고 저희 채슬리의 이 구독자분들이 이런 사칭 피해가 일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